요즘에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번에 마드리드 더비라서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비니시우스 제가 그러니까 매번 뭐 비니시우스 얘기할 때마다 존나 잘한다, 진짜 미쳤다라고 했는데 와, 볼 때마다 놀랍니다. 너무 잘합니다, 진짜. 지금 레알이 공식전 10연승입니다. 예. 10연승. 네. 그리고 13경기 12승 1무예요. 와. 네. 난리 나죠. 네. 무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고 에스파뇰과의 리그 경기에서 1대1로 패배한 이후에 연달아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리그 1위, 챔피언스 리그도 1위로 진출을 했고 양 대회에 뭐 가릴 것 없이 지금 기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안첼로티 일기 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4-2로. 이때 22연승을 했죠,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놀라운 22연승 이후에 무관에 그쳤다는. 그게 이제 좀 문제였어요, 그 시즌에. 그때 페이스는 진짜 역대 최고의 또 한 번 연패, 챔스 연패를 이때 당시에는 그게 최초였어요. 맞아. 챔피언스리그 개칭 이후에. 그렇죠. 그게 최초 쓰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후반기 때 기세가 좀 떨어진 그러니까 시즌이죠. 챔스가 개편된 이후에 연패가 없었다가 그쵸. 결국에는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가 맞아요. 그거를 해냈는데 그걸 해냈죠. 안첼로티 이때 당시에는 야 진짜 이 시즌에 이거 연패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22연승 찍고 AC 밀란이랑 친선전을 했어요, 레알이. 근데 지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연패 받고 후반기에 부진하면서 결국 아무 트로피도 따지 못한 채로 시즌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시즌 레알은 안첼로티 일기 그 연승할 때 재림이라는 이야기가 조금 많긴 한데 그때 이런 뭐 선수들의 체력 관리라든지 후반기에 가가지고 좀 떨어지는 그런 경기력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전반에 엄청 몰아치다가 후반에 이제 완급 조절하면서 경기를 마무리를 했다면 지금 이기는 전반은 약간 슬로우 스타트인데 후반은 진짜 후반 마드리드입니다. 후반에 넣은 골이 훨씬 많은 레알 마드리드가 되겠고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3명의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니신, 두 번째 벤돈신, 세 번째 쿠신. 쿠신은 인정하죠. 근데 딱 3명의 신이 있습니다. 예전 피파 온라인 중계를 또 하고 왔잖아요. 쿠신 진짜 잘해요. 근데 피온에서 쿠르투아는 국룰이야. 일단 키도 크고 팔도 길고 잘 막아요. 벤제마가 이제 부상을 당했었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골을 넣었어요. 비니시우스는 기회창출 내보냈는데 이게 양팀 통틀어서 최다 수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아까 수빈이 형이 얘기한 듯이 진짜 였습니다. 이 어린 선수가 작년만 해도 빠르기만 하다 결정력이 이거 세모발이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스텝업이 될 수 있는지 싶을 정도로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첼로티가 책 써야 된다니까. 우리 비니시우스가 달라졌어요. 약간 비니시우스 메이커?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왜냐면 진짜 나는 지난 시즌에 비니시우스 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비니시우스가 이제 왼쪽에서 되게 잘하잖아요. 왼쪽 좀 아쉬운데. 난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올 시즌에 하는 거 보고 내가 되게 경솔했구나. 섣부르게 예측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니신 우리가 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었다 보니까 작년에. 쿠르투아가 이날 선방 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압권인 장면은 펠릭스의 슈팅, 이 발리 슈팅을 얼굴로 망가뜨린 장면이었죠. 이게 사실 축구하다가 공에 얼굴 맞아서 뇌진탕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경기에서 좀 많이 있는 일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나는 건 예전에 조광래 감독 시절에 한일전 때 박원재 선수가 교체 투입됐다가 얼굴에 공 맞고 뇌진탕으로 다시 교체가 됐어요. 그 경기가 그 사이타마에서 0-3으로 패했던. 그래서 박원재 선수가 기억이 안 난다 했어요. 얼굴에 공 맞고 나서 그 이후 상황이. 맞아요. 근데 쿠시는 이걸 얼굴로 막아내고 근데 물론 이제 그때가 추가 시간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그대로 마무리가 됐지만 정말 비니시우스, 벤제마, 쿠르투아 그러니까 최전방과 최후방이 지금 굉장히 밸런스도 잘 맞추고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안첼로티가 중원에서 1픽으로 꼽는 조합은 여전히 크카모예요. 근데 이제 뭐 언제적 크카모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크카모다. 그래도 아직은 크카모다. 그 아크예요, 그 아크. 모드리치 진짜 잘해요. 아틀레티코 중원 싸움 하는 거 보면 그냥 크로스, 카세미로, 모드리치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죠? 아니 살짝 위에서 해주세요. 아니 사실 그래 안 보였어. 이렇게 해요. 아니 나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이거 중원 싸움에서 사실상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구도다. 근데 물론 콘도그비아가 내려가서 이제 임시 방편으로 수비라인이 구축이 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부상자가 많은 것도 감안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레알 선수들 보니까. 모드리치가 이날 이제 경기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을 했고 크로스는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완벽하게 부담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안첼로티가 왜 계속
계속해서 이 크카모 조합을 고집하는지가 저는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체력이에요. 맞아요. 후반기 때에도 이러한 체력, 기동력, 컨디션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그렇죠. 과제이지 않을까. 아까 저희가 안첼로티 1기 때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들어서 이제 페이스 떨어지는 게 좀 눈에 띄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오를 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벤피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부트라게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첨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축구 팬들 그리고 이 스포츠계를 생각하면 정말 놀랍고 안타깝다.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결과다. 근데 이 대회가 클럽과 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맞설 것이다. 8강 진출 희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UEFA가 좀 싫고 할 텐데 그치. 어지러지겠어요 진짜. 그치. 사실 뭐 이제 슈퍼리그 관련해서도 원래 굉장히 갈등이 좀 있었고. 첨예한 대립을 이 갓파더 플로렌티노 페레스와 페레즈가, UEFA 측이 이제 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마르카 측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알 UEFA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재추첨 스캔들과 관련해 모든 일을 면밀하게 추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희가 언급하기가 좀 뭐 조심스럽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물론 드립이겠지만 어떤 얘기죠? 드디어 주작 걸렸다. 이 새끼들 드디어 주작하던 거 걸렸다. 근데 주작을 할 놈들이었으면 물론 뭐 모르지만 할 놈들이었으면 이거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을까 저는. 아니 솔직히 저 어제 그 기술적인 결함으로 그러니까 그 UEFA가 확실하게 오피셜을 내기 전까지 많은 기자 그 저명한 기자들이 트위터를 엄청 올리는데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UEFA 오피셜 뜰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고서 이제 그 UEFA 트위터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결함이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기술적인 결함을 사람이 한 번 더 극복할 수 있는 단계고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PD랑 스텝이 몇 명인데 그렇죠. 그거를 실수하냐고. 나는 진짜 솔직히 저는 이해 안 되는 일처리다. UEFA가 돈이 얼마나 크게 도는 회사인가요? 협회인가요? 근데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그 추첨식에서. 그럼 저는 말도 안 되는 실수다. 그래서 어제 스포티비 이제 중계진들도 강제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스포티비 감독님들도 이제 뭐 그런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데 재추첨이다. 그래서 내가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도 원래 8시에 시작을 해서 심지어 원래 8시 그것도 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저녁 먹고 종윤이 형이랑 같이 보려고 형 그거 저 같이 볼게요. 그거 되게 좋은 직원이네. 그래서 뭐 그래도 9시에 끝나니까 근데 종윤이 형이 이제 9시에 넘어가야 돼서 방송을 껐습니다. 재추첨 그때도 막 재추첨이래요. 할 때 아이씨 뭔 어그로야 하고 그치. 나랑 종윤이 형이랑 껐어. 근데 갑자기 시연이가 이거 재추첨 할 것 같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종윤이 형도 이제 가야 되는데 일 가야 되는데 외부 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저 콘솔 다루는 거 방송 다루는 법을 배워서 갑작스럽게 솔로 데뷔를 하고 3시간을 재추첨을 한다니까 해야지 뭐. 저도 그래서 그 재추첨 소식 딱 결정되고 저는 이제 그때 밖에서 술 한잔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죠 하다가 이 술집이 10시 50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바로 넘어가야겠다. 왜냐면 그 재추첨 못 보더라도 어쨌든 후토크라도 우리가 좀 같이 해서 영상을 어쨌든 올려야 되니까. 근데 수빈이 형 혼자 거기 나올 순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 어제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세리오 라모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만나냐. 놀랍네 진짜.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나의 사랑, 애정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내가 파리 생제르맹을 지켜야 할 차례다.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고 파리 생제르맹 나한테 베팅한 팀이다. 나 파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좀 지금 소속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깔끔한 인터뷰죠. 인터뷰는 진짜 흠잡을 데 없다 이거. 네.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의 복귀는 기쁘다.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작별 행사를 못 하고 왔다. 맞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다른 알프레도 디스테파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라모스 입장에서는 되게 좀 뜻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바페 레알 이 구도도 되게 지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라모스가 베르나베우 가서 왜냐면 최근에 또 이제 또 제라드가 아스톤빌라 안필드 감독으로 그렇죠. 안필드에 갔잖아요. 물론 이제 라모스는 감독은 아니지만 정말 뭐 진짜 제라드만큼이나 뭐 레알 마드리드에 이제 오래 있었던 그런 선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주장 역할을 또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선수이기 때문에 그럼요. 대수비수죠. 대수비수. 라모스가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설 때 또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레알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벤피카에서 파리로 변경돼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여전히 이 두 팀을 놓고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정배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밸런스만 봤을 때는 저는 레알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또 리그 경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연승 가도가 어디까지 갈지도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네.